요즘에 상가 뜨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리고 건물주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다? 악독해졌습니다. 자, 손실보전금이 뭐예요? 손실이 심하다. 그러니까 전액은 안 되더라도 손실에 대해서 일부 보전을 해주겠다 라고 해서 정부에서 소상공인 붕괴를 막기 위해서, 왜냐면 소상공인이 지금 굉장히 부채가 많이 늘어났고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손실이 커졌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뭐 거리두기라든가 시간 제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손실이 났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전을 어느 정도, 그래도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이 희생을 하도록 만든 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을 보전해준다. 이게 손실보전금이죠. 물론 손실보전금은 세계 경제 상황에는 역행하는 행위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죠? 물가죠, 물가. 그러니까 뭐 미국이든 유로존이든 뭐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고 물가가 심각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고요. 금리를 올리지 않은 터키 같은 나라는 지금 물가 상승률이 거의 뭐 70%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물가 상승이 굉장히 심각한데, 물가 상승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 감소죠. 그래서 뭐 코로나 터졌을 때 유가가 너무 떨어지니까 감산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러시아의 원유라든지 우크라이나의 식품 이런 걸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물가 상승. 문제는요, 공급 감소는 지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요거를 없애려고, 즉 유동성을 푸는 걸 자제하는 분위기에서 우리나라는 유동성을 풀기 때문에 손실보전금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가능은 하다. 그렇다고 해서 희생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다 희생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보전은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무슨 짓을 한다? 건물주란 작자들이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수익이 엄청나게 감소했죠. 코로나로 인해서 수익이 감소했고 지금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6월 경기 전망 거리두기 해제 전 수준까지 떨어졌다. 왜냐면 물가가 상승하면서 소비는 감소하죠. 소비가 감소하면 매출이 줄어들죠. 매출이 줄어들면 이게 수익의 감소로 오죠. 또 금리가 인상합니다. 그러면 이자가 늘어나죠. 그래서 지출은 증가하게 되니까, 만약에 공약이고 그래서 뭐 풀어야 되니까 풀어야 되는 점도 있지만 사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잘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보전금이 필요하다. 급격한 붕괴를 막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요걸 가지고 나라에서 돈 주니까 월세 더 내라. 건물주란 작자들이. 용산구 살판 났죠. 아주 임대료를 100%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나라에서 지원 많이 받으니까 여기도 보면은 군자역 근처 월세를 400에서 500으로 20% 올려달라. 상가에도 임대차 보호법이 있죠. 그것을 제끼고 비싸게 올려달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절차가 필요하다. 소상공인들 지금 붕괴가 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2년 버텨가지고 거리두기 해제되고 조금 경기가 좋아졌다 싶으니까 그걸 빌미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건물주들도 있다. 여기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해서 인상하진 않았다. 그런데 지금 나아지고 있으니까 맞춰서 인상한다. 그런데 아직 임차인들이 살아나진 않았어요. 다만 이런 경우는 건물주 나름의 입장이 있겠죠. 어떤 입장이냐? 금리가 올라가요. 그런데 상가 건물은 주거 건물에 비해서 뭐가 많다? 빚이 많다. 그래서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가 늘어나고, 그럼 뭐가 떨어져요? 수익률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지금 과도하게, 그래서 올리는 거는 올리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건 쓰레기죠.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 보면은 왜요? 매출 감소할 때도 대부분은 다 받아 처먹었으니까. 과거에 그 문재인 정부 까기 위해서 맨날 그런 얘기했죠.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상승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서 이거는 본인이 뭐 생각하지 않았었다. 뭐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상승 때문에 힘든 업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한 업종들. 그런데 결정적으로 요거보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임대료 부담. 사실 임대료가 올라간 이유는 부동산 가격 엄청나게 올려놓으면서 수익률 그만큼 더 올려받겠다고, 이 가격 맞추겠다고 쭉쭉 올려가지고 했던 그런 쓰레기들이 많았죠. 또 뭐 있어요? 카드 수수료, 배달 수수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떼먹습니다. 프랜차이즈. 요런 것들을 좀 억제를 하도록 만들어야지 자꾸 이 최저임금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데요. 자, 임대료 올라간다고 해서 소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그 다음에 카드 수수료가 내려간다고 해서 소비가 늘어나진 않죠. 배달 수수료 내려가면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요, 덜 떼가면은 이런 것들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담만 되죠. 근데 최저임금은요, 크게 따지면요, 이게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영향을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받아 처먹는 쪽이 기득권이죠. 프랜차이즈는 대기업이고 당연히 배달도 마찬가지죠. 카드 은행 쪽이고 임대료요? 건물주들이죠. 그리고 임대료가 올라서 건물주 수익이 더 많이 나면은 상가 가격을 올릴 수가 있죠. 상가 가격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상가 분양가도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건설사들이 많이 처먹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 안 건들고 최저임금 가지고만 죽어라 물어뜯은 거죠. 올린 게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상황에서 최저임금 올라가는 거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점도 있겠지만 반대로 다 같이 팍팍해지니까 이런 것들 막 계속 올라가도록 유도하는 것보다는 이거 올라가는 게 훨씬 낫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보면은 착한 임대인 그렇게 많지 않았죠? 웬만한 인간들은 다 지들 손해볼 짓 안 합니다. 강남역 사건 임대료 변화가 거의 없었다. 공시를 낼지언정 임대료는 내려주지 않았다. 뭘로 올려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소상공인들 지금 힘들어서 정부 지원을 했더니 지원금 내놔라 배째라. 그거 뭐하는 짓거리예요? 지금 임대료 부담이 가장 크죠. 자, 최대한 줄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최대한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임대료 같은 경우 10명 중 8명이 임대료 부담이 크대요. 이것도 줄여서 이야기한 거예요. 왜? 89.4%가 어떻게 8명이에요? 9명이지. 임대료 부담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소상공인들 사실 가장 힘든 거는 임대료다. 지금 그래서 임대인들 지금 당장 지원금 들어오니까 낼 여력이 있겠지. 그러면요 그거 내고 나면은 당연히 그 상권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임대료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재료비를 줄인다든가 인건비를 줄인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면은 당연히 퀄리티는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은 덜 찾게 되고 그리고 임대료 부담 때문에 처음에 몇 달은 더 버티지만 나중에 결국에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게 뭐한 짓거리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에 배 갈르는 짓거리지. 아 황금알을 낳고 있어요. 계속 임대료라는 황금알을 낳고 있는데 지금 손실보전금이 왔어? 다 내놔. 배를 한번 째보면은 이 거기는 죽어요. 그럼 거기는 공실이 되죠. 상가 공실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주거는 공실이 안 나죠. 웬만하면.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요. 공실 나면요. 관리비도 나가죠. 이자 나가죠. 이런 것들 등등 하면은 굉장히 큰 돈이 빨리 빠져나간다. 그래서요. 신도시 상권들 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느냐. 수요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임대료 엄청 높여놔야만 나올 수 있는 수익률이고 그러니까 공실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공실 나게 되면은 금방 경매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 황금알로 근근히 먹고 있는데 배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죠. 자영업자 줄어들면 앞으로 공실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도 좋은 상권은 괜찮다. 좋은 상권이라고 해서 고임대료를 버틸 수 있진 않다. 자, 좋은 상권이면은 일단은 예를 들어서 강남역 같은 경우는요. 아까 뭐 상권들 여러 가지 나왔는데 여기는 강서구에 있는 상권이죠. 강서구에 있는 상권하고 강남에 있는 데하고 똑같이 뭐를 먹으러 가더라도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왜 그 프리미엄이 어디서 붙었느냐? 대부분 임대료에서 붙어요. 그런데 지금 물가가 빨리 올라가죠. 그러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지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지는데 여기서 임대료까지 올려버리면 가격 인상은 더 빨리 올라가죠. 그럼 사람들이 이걸 사겠어요? 지금 조금만 봐도 비싸다고 느껴지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사겠지만 아무래도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그럼 상권은 죽는 거고 자영업자들은 그럼 더 힘들어서 더 떨어져 나가는 거고 자영업 수요가 줄어들면 건물주들은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상권 사라니까 상가 최고가 찍는다 이딴 이야기 하는 거 정신 나간 짓거리들이에요. 건설사들 위해서 하는 거지 건물주들 위해서 하는 얘기겠어요? 언론에서? 거기다가 폭탄이 하나 남아있죠. 지금 저 손실보증금 잘 아껴가지고 대출 만기 이자 유예 요거 갚아야지 살아남을 상황인데 그거를 뺏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9월에 만약에 저게 연장이 된 게 이제 종료가 된다. 왜냐면 유동성을 축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집값 안 떨어집니다 라고 말하는 인간들은 항상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전체적인 부분을 빼먹고 본인들이 유리한 자료를 가지고 확증 편향을 하죠. 여기 와가지고 확증 편향이라고 댓글 다는 인간들 누가 더 확증 편향이에요? 올라가는 것도 다 자료 들고 와가지고 왜 이렇게 된 상황인지 이야기하는 거랑 올라가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불리한 자료는 빼든가 그러면서 유리한 자료를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그 일부가 전체인 양 확대 해석하는 거랑 어느 쪽이 확증 편향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부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체율이 낮다. 연체율이 낮으니까 안 떨어진다. 이거 하고 있으니까 연체율이 낮은 거예요. 이거 하고 있으니까. 정신 나간 인간들아. 그럼에도 뭐 뜨고 있어요. 썩상 광풍. 그래 썩상은 그렇다 칩시다. 썩상은 상가를 보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보는 거니까. 문제는요. 여태까지 공급 부족이라고 했는데 재건축 거기 썩상 사가지고 거기까지 다 공급해가지고 공급 더 늘리고 하면은 과연 신축 가격이 썩상보다 비싸겠느냐. 고위험 투자죠. 그래서 다 아파트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투자 광풍이래요. 저런 거 하면은 이제 엄청 뜰 것처럼 보여지니까. 또 평균 실거래가 역대 최고래요. 비싸게 주고 사고 있어요. 정신 나가서 당하고 있는 거죠. 저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보면 일단 경매
1억 물건이 930만 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유치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리가 걸려 있으니까 이건 좀 극단적으로 싸게 나온 가격이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런 가격이 이렇게 막 낙찰가율이 막 10%도 안 나오는 이런 경우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또 자, 금리 인상 될 경우요. 자, 과거에요. 10억짜리 상가를 샀어요. 보증금 1억에 300 받았어요. 근데 10억짜리 상가면요, 웬만한 상권에서 1층이면 한 10평 나와요. 이사 뭐 위례 이런 데만 해도 평당 5천씩 가는데, 위례 뭐 저기 트레진몰 이런 데는 평당 1억씩 갔는데, 그러면은 10억이면 5평이에요. 왜냐면은 분양평수이기 때문에. 전용평수는요 그거의 절반 정도다. 그러면요, 대출금리 예전에 가장 낮았을 때 20년 8월 이때까지만 해도 수익률 9.25% 나왔겠죠? 지금 금리 4%로 올랐죠. 그러면 수익률 4%예요. 예금 금리가 엄청 낮았을 때는 저게 좀 돼 보이는데 지금 예금 금리 엄청나게 빠르게 오르고 있죠. 그러면요, 수익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5%가 되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그러면은 수익률이 0.5%로 떨어져요. 예금만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5%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죠. 지금 기준금리 얼마예요? 1.75. 그런데 연말까지 얼마 오른다고 했어요? 2.5. 근데 이 4%가 몇 월 기준이에요? 4월. 4월 기준이면요, 1.5%일 때, 기준금리 1.5%일 때 4%라는 거죠. 그럼 기준금리가 적어도 1% 올라가면은 대출금리 1%만 오르겠냐? 그럼 연말만 되면은 수익률이 이렇게 박살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임대료 더 올리시겠다고요? 붕괴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익률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요,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출금리 4%일 때는 월임대료 300이면은 대출이자가 2,800이 나오는데 2,900으로 늘어나죠? 그러면 이 수익으로 4%를 맞추려면요, 상가 가격은 8억 5천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6%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이 수익으로 수익률을 맞추려면요, 상가 가격은 7억 4천까지 떨어져야 돼요. 문제는 저 수익률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느냐. 저거보다 수익률이 높아야만 산다라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죠. 왜냐면 예금이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으니까. 예금 적금이. 그러니까 더 안전 자산보다는 수익률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상가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저런 상황에서 임대료 올리면 되지. 너무 아니한 생각이죠. 언론에서 말한 거 뭐예요? 전세가 올려받으면 된다. 전세가 올려받으면 올려줘요? 임차인들이? 그 사람들도 여력이 있는데? 자영업자는 더 심각하죠. 거기다가 물가가 폭등해요? 그러면 당연히 소비는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금리가 계속 올라가요? 수익률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죠. 결론, 지금 상가 투자는 미친 짓이고요. 이거는요, 항상 물가 및 금리 상승할 때는 수익형 부동산은 당연히 침체다. 근데 무슨 상가가 뜨고 뭐 소비가 얼마나 살아나요? 지금 다시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임차인들의 여력이 예전 같지 않다. 예를 들어서요, 무거운 걸 들어요? 평소 때 10kg씩 들고 다니면 힘들어 죽겠지만, 이 사람은 한 번 힘낼 때 20kg 빡 내가지고 한 10분은 버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그 전에 계속 막 힘들어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다 지쳐가지고 왔을 때도 그게 가능해지느냐? 그게 안 되는 것처럼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힘이 빠져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전처럼 올려받을 수가 있느냐? 그게 될 수가 없고, 그러면 이게 공실로 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의 임대료 상승하는 뭐 그런 곳들은요, 지금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까고 있는 것이고, 그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언론이 지금 뭐 상가 사세요, 꼬마 빌딩 사세요, 그러면서 특히 뭐 이거 가지고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거요, 엄밀하게 말하면 대부분 거짓입니다. 대부분 증여로 하면서 시세 차익 뻥튀기 시키는 거고, 나머지 대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매출은 줄고 금리가 올라가서 부담은 늘어난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익형 부동산이 잘 될 수가 없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